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죠? 올해는 참 임용시험 공부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까지 이 막판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충격이었었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시험장 안에서도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차는 끝났고 2차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2차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죠.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1부에서는 이제 해설을 하고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교육학 기출 해설하도록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탁월한 만점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올해도 나름대로 만점 미션은 완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동안 수업 중에 이제 많이 강조했던 부분에서 대거 나오다 보니까 시험 끝난 다음에 카페에서 이런저런 감사의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가치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모의고사에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기에서도 제가 체크 표시해서 특별히 특급으로 찍었던 논점들이 출제됐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요거만 잘 보고 가셔서 좋은 답안을 썼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인 경향 분석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출제 경향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홀수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평이하게 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또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체감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주요 변별력 요소는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마지막 논점 의사결정 오형 요 네 가지가 변별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가지는 항상 강조했던 같은 거라서 우리에게는 크게 변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역은 4개 영역이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교육행정 이렇게 4개 영역이고 올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약간 신진 세대 젊은 세대의 학자들이 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 영역의 유명한 선생님의 제자분, 제가 늘 강조했던 그 스나이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스나이드의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 또는 실행의 관점. 아마 이 노량진에서는 그 전까지는 스나이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책에도 없었고, 그리고 노량진 강의에서도 몇 년 전만 해도 소개를 전혀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다른 분들도 강조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논점이고, 그다음에 이 교육과정 교수하고 교육방법 교수, 교육행정 교수 그 세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학자들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젊은 사람이 들어갈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전통적인 학자들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교육과정 교수가 교육평가하고 같이 자기평가하고 같이 맞물려서 출제했죠. 자기평가도 자기평가도 작년에 상당히 강조 많이 했었죠. 중요하다고 체크 표시까지 해드렸죠. 모의고사도 다루면서 자기평가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 없어요. 실제 교육평가 파트 대학 교과서에 전혀 수록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교육과정 같이 묶어서 출제했었고 그다음 교육 방법은 무난하게 출제했죠, 그죠?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인데 제가 원격 교육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격 교육과 온라인 교육
네, 너무 약간 좀 가볍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행정 교수, 행정 의사결정 고용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의사결정 고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합리 모형, 점정 모형, 최종 모형, 쓰레기통 모형 네 가지 보라고 제가 체크를 표시해드렸죠. 그 많은 것 중에서 거기서 두 개가 나왔죠.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 두 개가 출제됐고 무난하게 썼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점 기준이 좀 세분화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별별 다를 바 없이. 그 다음 오픈형 문제가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늘 7월부터 모의고사 볼 때 오픈형이라고 이제 외쳤죠. 그죠? 우리는 항상 연습해 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형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잘 쓰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힌트가 이제 어느 정도 섞여져 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막판에 그 91을 막판 모의고사에서 초등 임용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슬라이드가 언급이 됐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힌트가 초등은 많이 주어지잖아요. 중등 올해 문제도 약간 힌트가 많이 주어졌어서 힌트만 잘 활용해도 오픈형 문제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학의 개괄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육학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학적 사례에 대해서 교육학적 마인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평소에 이제 교육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육학 내용을 쭉 어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을 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안목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어려울 그런 문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논술의 사고력과 오픈형의 혼합 문제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은 제가 항상 강조해왔던 것이 이제 출제됐다는 거고, 저도 이제 문제를 내면서도 항상 학교 동향을 살펴보고 이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특별히 또 강조도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내년은 어떨 것인가? 내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제 그 내년 시험 공부하시는 이제 후배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올해는 우리는 이걸로 노량진 바닥을 뜨는 겁니다. 합격하셔서 이제 학교 현장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가야 되겠죠. 기술 분석 해보도록 하죠. 논술 주제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고 이 주제와 각각의 본문의 내용을 연계해서 서술해 주셔야 되겠죠. 논점 1번 하나씩 가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제일 관심사항은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제일 관심사항은 내 답안이 득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답안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2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토대로 해서 답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논점은 교육과정 운영의 관점입니다. 7, 8월에 한번 출제했었죠. 9, 10월에서도 출제했었고요. 8월 공개 모의고사에서도 출제해서 올해 공개 모의고사는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올해 공개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여기서 8월 공개 모의고사에서 행정학도 나왔고 교육과정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충실도 관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죠. 충실도 관점, 상호 적응 관점, 생성 관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 관점, 관점은 충실도 관점이고 이 충실도 관점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일단 충실도 관점 하면 이제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 과정이 있고 이거를 교사가 충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게 충실도 관점이죠. 제시문에서도 국가교육 과정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실도 관점이다라고 제시문을 주고 있고요. 명칭은 굳이 서술할 필요는 없는데 알면 서술해 주면 좋겠죠. 일단 이제 장점이 뭔가? 장점은 요거 충실도 관점의 장단점 부분은 엄격하게 채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조금 느슨하게 채점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결정 방식 있죠.
중앙 집권형의 장점, 단점 서술해 주시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엄격하게 채점하면 이제 교과서 수준에서는 1번과 2번, 3번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4번 정도, 4번에 기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관점, 장점, 저기까지 이제 유연하게 채점 범위 안에, 득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만들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이 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지침까지 같이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육 과정의 내용이나 방법의 지침이 굉장히 구체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실제로 사용되고 한 시점에서부터 그것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유무를 추적할 수 있다. 이게 충실도 관점의 가장 주요 관심 사항이 계획된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니까, 교사의 그 교육 과정 운영을 보면 교육 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도된 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외부에서 계획된 교육 과정을 수업에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에 개발자 의도가 교실 현장에 잘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니까, 이 충실도 관점은 교육과정으로 본다면 이제 계획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상호 적응 관점은 이게 이제 교사에서 실행되는 거죠. 실행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이라 한다면, 마지막 그 생성 관점은 교사가 실제로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층위로 나눠본다면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또는 경험된 교육과정, 그 순서대로 이제 교육과정 관점이 교육과정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타 아마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이제 이렇게 답을 많이 썼을 겁니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결정의 장점을 충실력 관점의 장점으로 접근해서 서술할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과서상으로는 언급하지 않는데, 저것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방식 자체가 충실도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득점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힌트 제시문으로 보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굉장히 이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죠. 이렇게 물적 인적 자원들을 투입해서 질 높은 교육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 운영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공통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 급 간에 또는 학년 간에 이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가능해진다는 건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장점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셔도 무난한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충실도 관점의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개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아시죠. 교사가 배제된다는 겁니다.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교사 학교 현장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교사가 그 교육과정에 사소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학생 교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가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사 역할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이런 근거는 교사 배제 교육 과정을 하셔도 좋고요.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교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란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소비자 역할이다, 사용자 역할이다, 이렇게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단점이죠. 기타 이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단점을 서술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그 단점은 이게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사의 그 전문성에 따라서 질 높은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형이죠. 중앙집권형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교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무난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니엘이나 디귿 정도 선에서 이제 서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 하나만 서술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생성 관점이고, 생성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는 약간 오픈형이죠. 오픈형이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채점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아마 느슨하게 이 부분은 느슨하게 채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생성 관점은 교사, 학생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외부에 개발된 교육과정은 이런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에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속적으로 창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거든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방법 또는 계획이거든요. 방안이라고 해서는 방법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혹자는 이 방안을 형태, 교육과정 운영 형태, 그래서 형태 중심으로 서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생성형 교육과정 운영한다, 뭐 활동형 교육과정 운영한다 등등.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운영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서술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하자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교사가 여기서는 교육과정 개발의 창안자, 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개발자, 창안자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학생의 이익을 위해서 학교 상황이라든지 교실 상황이라든지 학생 상황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타 이제 또 다른 운영 방안, 여기 운영 방안 많습니다. 오픈형이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교사 학생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창안자로서 교사는 교사가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 경험, 이런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또 교육과정 운영에 또 반영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사실 이제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데 교육과정 운영의 형태도 서술한 뭐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모의고사로 풀어봤던 활동 중심 교육과정이라든지 생성형 교육과정 있죠.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젝트형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사 학생이 현장에서 즉각 만들어가는 생성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전체 점수의 범주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인트는 제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 학생이 함께 창안하는 교육과정이라 된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함께 뭔가를 창조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관점, 함께 한다는 관점이 반영이 안 되면 점수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서술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오픈형이라 보면 아무렇게 서술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점수를 못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제한점을 두셔야 되는데, 제한점은 생성 관점의 범주 안에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창안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창조적으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이 잘 드러나야 된다는 거, 함께 성장한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교육과정 아마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형태로 서술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뭐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든지 프로젝트형 교육과정은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어차피 이제 교사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형의 활동 중심 교육과정 교사 학생 함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생성형 교육과정 뭐 이런 형태로 제시하는 건 상관없죠. 그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통합형 교육과정 이렇게 서술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관점 상호 적응 관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에 보면요. 교육과정 재구성 관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생성 관점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관점, 그러니까 상호 적응 관점이죠. 상호 적응 관점과 생성 관점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호 적응 관점이 생성 관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생성 관점의 일부가 또 상호 적응 관점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 비추본다면 교육과정 재구성 관점이라든지 통합형 교육과정도 답안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까, 아주 높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죠. 자기평가죠. 자기평가야말로 정말 최근에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또 제가 전공에서도 자기평가 아니면 동기평가 나온다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고 자기평가는 그야말로 이제 교과서에도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학계 동향이 최근에 자기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서도 이제 체크 표시하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평가 9월 11월 모의고사 10회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요거 우리가 모의고사 풀어봤죠, 그죠? 자기평가의 장점, 아마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잘 썼을 것이고, 또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첨삭 모의고사였죠, 그죠? 첨삭 모의고사에서 직접 또 써봤던 부분이고, 또 첨삭도 받아봤던 부분이라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범주 안에서 서술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자신의 수준, 학습 전략 한번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래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학생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학습 과정이 평가가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 자신의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면서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대안적인 평가 방식일 수 있다. 학습에 대한 인지적 능력과 함께 동기, 태도, 정의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조절 학습 역량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교사 평가 부담을 분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평가의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서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점, 수업에서 자기평가 실행 방안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픈형이죠. 올해는 상당히 오픈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형이 굉장히 뭐 깐깐한 오픈형이라 보다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오픈형이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수업에서 자기평가를 실행하는 방안입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수업하면 이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이후로 나눠볼 수 있죠, 그죠? 수업 전이나 수업 중이나 수업 이후에 학생이 스스로 그 학습 목표 또는 학업 성취 정도를 스스로 자가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자기평가 실행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기평가 실행 방안이라고 해서 자기평가를 어떻게 실행할래? 수업에서 어떻게 실행할래라고 물어보는 부분이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평가의 하나의 전략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자기평가를 실시해서 학습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 해주는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기평가를 독립적인 형태로 자기평가를 시행할 수도 있고, 다른 평가와 연계해서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독립적인 방법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이따가 살피겠지만 또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고, 다른 평가 방법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수행 평가라든지 포트폴리오 평가가 자기 평가와 연계되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는 과정, 수행 결과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보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다음 집필 검사 끝난 다음에 또 성취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죠. 응답 양식에 따라서 좀 구조화가 가능한데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평정 척도법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비구조화된 형태로 스스로 한번 글을 써본다든지, 성찰 일지를 써본다, 뭐 학습 일지를 써본다, 뭐 저널 쓰기 해본다 등등 이런 방식으로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답안을 주고 스스로 답안을 평가해 본다든지, 또는 이제 채점 기준을 제시해주고, 뭐 루브릭과 같은 채점 기준도 있겠죠, 그죠? 이런 수행 준구나 채점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수행 수준을 이제 자신의 수행과 이제 비교해봐서 학습을 향상시키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오픈형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수업과 연계를 해서 수업과 연계된 측면에서 자기평가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뭐 평가니까 수업과 연계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자기평가 실행 방안도 아마 어려움 없이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을 가보도록 하죠. 온라인 수업이죠. 제가 수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수업이 곧 원격 수업입니다. 이러닝,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범위가 전부 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원격 수업의 원격 교육들 원격 수업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온라인 수업, 뭐 이러닝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원격 교육이다라고 하죠. 원격 교육은 우리가 모의고사도 한번 다뤄봤고 8월 공개 모의고사에서도 했었고, 또 원격 교육 중요하다고 제가 또 체크해드렸는데 조금 아쉽죠. 이렇게 온라인 수업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제가 출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완전 적중은 아닌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서술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교수 방법에서 나왔던 위키도 뭐 교과서에 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교과서에는 대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점수를 주는 뭐 시험이더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의 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그 제시문에 잠깐 보시면요, 제시문에 학기 초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은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 특성과 상황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제시해야 되는가? 포인트가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이라고 그죠. 그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점이고,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학생들 특성을 파악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주요 내용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온라인 수업을 애들이 좋아하는지, 온라인 수업에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습 양식이나 인지 양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비대면 관계로 학생과 교사가 비대면 관계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온라인 수업이죠. 원격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고, 또는 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서 성우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활용 역량도 필요하죠. 이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당히 많이 제시했는데,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문의 둘째 줄에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게 교사의 이제 중요한 어떤 지원 역량이 되는 것이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연 그런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적인 특성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했던 학생의 지능,
뭐 성별이라든지 뭐 그냥 수업에 대한 흥미도 뭐 만족도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수업에 대한 흥미도라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흥미도 하면 괜찮아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지 이 온라인 수업과 연결해서 그 학생들의 그 구체적인 그 개별적인 특성 등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습 환경의 예입니다. 학습 환경,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그 학습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액션스 모형이라고 해서 한번 다뤘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매체, 원격 교육의 매체에 대해서도 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매체. 그 매체가 어느 정도 접근 가능성이 있고, 매체가 어느 정도 티칭 앤 러닝이 가능한지, 매체가 어느 정도 신속성이 있는지 등등 이런 매체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구비가 되어 있는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학습관리 시스템, 참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학습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학습관리 시스템은 반드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원격 교육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하려고 하다 요 부분 언급 안 해드렸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학습관리 시스템은 예컨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강의실도 만들어야 되죠. 강의실, 그다음에 출결 상황도 체크해줘야겠죠. 출결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과제물 올리고 과제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게시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학습 관리 시스템에 이 학습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온라인에 어느 정도 접근 가능성이 있고 교육학습 지원성이 있는지 이거는 액션스 모형에서 다뤘죠, 그죠? 우리가 모의고사를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과 콘텐츠 현황,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체를 콘텐츠를 관리하는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봤으니까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 사례 하나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방안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제시문을 잠깐 보시면요, 제시문에 둘째 줄에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이게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크게 봐서 자기주도 학습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나와 학생이 하나 있죠, 그죠? 교사와 학생 간에 두 번째, 학생들 상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배점 기준표에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자,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 이거 잘 읽으셔야 되는데,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뭡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온라인상에서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이고, 요거를 다시 바꾸면 김 교사가 하는 수업은 온라인상에서 자기주도 학습이고, 이 온라인상에서 이 문제를 다시 바꾸면 온라인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한다는 말은 뭡니까?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개를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잘못 맞추면 다른 방향으로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게시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활용할 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조금 잘못된 판단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제시문하고 요 배점 기준표하고 연계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토론 수업을 어떻게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해야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채점하면 뭐 토론 규칙을 정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답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론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포인트만 잘 맞추면 서술할 때 이제 설득력 있게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뭐 지원해준다,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기주도 학습을 높일수록 한다, 뭐 등등 요렇게 자기 학습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일단은 이제 방안이니까 활용 방안은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제시문을 보면 학생과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구체적인 예만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교사와 학생 간. 두 번째, 학생 상호 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범주로 나누면 두 개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안 써도 되겠지만, 먼저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성해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교사가 지원해주고, 또 학생에게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주면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학습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그 다음에 학생 상호 간에 실시간 톤으로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음성, 화상대화 등을 활용해서 실시간 톤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묻고 답하기, 정보 공유, 이건 비실시간이죠. 뭐 질문해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면 이제 학생 상호 간에 이제 답변해주고 서로. 그 다음에 정보를 올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글도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런 동시적 또는 비동시적 토론 등으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심화 보충형 자료를 토론 게시판에 올려서 학생의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한다든지, 학생 상호 간에 어떤 학습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라든지 사회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정교성을 높인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답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유의점에서 이 채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학습 과정이라는 거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게시판 규칙을 어떻게 정한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한다, 이런 약간 형식적인 측면들 있죠. 형식 측면들은 답안이 되게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이죠. 교육행정학 파트.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싹 알아두라고 그랬죠. 장단점까지도 모의고사 우리가 다 봤었고, 8월 공개 모의고사도 실시했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두 번씩이나 봤던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모형하고 의사결정, 참여적 의사결정 모형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올해는 의사결정 모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논점은 합리 모형이고요. 합리 모형의 단점, 그리고 점정 모형의 단점 하나씩 서술하는 부분이죠. 이제 합리 모형의 단점은 의사결정자가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근데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인간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근본적인 단점은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현실적이다.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단점은 이 비현실성 때문에 나온 게 점정 모형이죠. 점정 모형은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모형이고, 합리 모형 아주 완벽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일 수 있다. 합리는 이성이죠. 이성과 감성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고, 인간은 심리적인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 측면에서 감성의 측면과 이성의 측면이 괴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안을 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다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기 때문에 사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약간 정형화된 문제 해결은 굉장히 적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뭔가 복잡하고 비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은 적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단점은 비현실적이다. 아마 충분히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점정 모형이죠. 점정 모형은 단점이 뭔가 적극적인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종래 문제점을 제거하는 거, 불평불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악의 제거에만 관심을 쏟는다라는 것이 단점. 두 번째, 뭔가 보수적이죠. 보수이고 대정적이다라는 대정. 그 다음에 혁신적이지 못하다, 개혁적, 사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어려움 없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점정 모형에 따른 구체적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제시문을 보시면, 제시문에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비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비안으로 결정해서 이제 점정 모형을 결정했다는 거죠. 나는 점정 모형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해도 그 구체적인 방안을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죠. 점정 모형의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정 모형의 개념을 알고 있고, 만약 개념 모르더라도 여기 개념이 설수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엮어서 써주시면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죠, 그죠? 점정 모형은 결국은 기존의 정책이 있고 기존의 정책에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소수의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실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현실적이죠. 합리 모형이 비현실적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점정 모형이기 때문에 둘이 쌍으로 가는 거, 쌍으로. 합리 모형, 점정 모형. 그래서 제가 체크 표시할 때도 두 개 쌍으로 묶어서 합리, 점정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시하는 방법은 많겠죠. 이제 포인트가 뭐입니까? 포인트가 제시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논점의 제시문을 보시면 교사 협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는데 학교 운영에도 학생의 어떤 참여와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거를 다 취합해서 그 불평불만을 잠재우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관해서 기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 소수의 그 대안들을 검토해서 학생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유의점은 대안 탐색은 반드시 현재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 현재 학생들의 불평 불만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개선하는 수준에서 정책 결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한점이죠. 이 두 가지 바로 이제 점정 모형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점정 모형의 개념에 잘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서술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잘 지키지 못하면 점수 받기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제시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논점, 교육과정, 두 번째, 교육평가, 세 번째, 교수학습 파트, 네 번째, 교육행정이죠. 핵심 내용을 한 번씩 이제 추출하면서 제시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이메일 형식으로 서술했죠. 근데 누가 이메일로 이렇게 쓰겠습니까? 너무 우리 아무래도 가상적인 사례를 하더라도 뭔가 그럴듯한 사례를 뭐 전화로 하지 누가 이걸 이메일로 합니까? 그죠? 요즘 이런 현대 뭐 시간도 없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막 친구한테 이메일까지 써가면서 뭐 아주 뭐 굉장히 다정한 사이도 아닌데 굉장히 다정한 사이인 것처럼 이메일 써가면서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화상으로 전화 통화 내용이다 뭐 이러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아마 이메일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고 싶은 친구한테 이런 내용들을 막 보고 싶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주제가 학생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점, 충실도 관점의 장단점 하나씩, 그 다음에 생성 관점,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개 제시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부터 나오죠. 교육과정 운영을 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여기 나오죠.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그러니까 계획된 교육과정이 있죠. 이거를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충실도 관점이다. 충실도 관점 장점은 국가교육과정 그대로 이행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거죠, 그죠? 단점이 뭐냐? 그 국가교육과정을 이행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결정의 장단점 서술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죠. 그 다음에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 경험,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 이렇게 요 명칭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루고 문제에서도 다뤘죠, 그죠? 생성 관점이다, 생성 관점. 이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운영하는 방안은 반드시 포인트가 요기있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형태, 그런 정도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기 평가 부분이죠. 평가 보고서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평가의 권한도, 우리가 수업의 주도권도 이제 학생에게 넘기고 평가의 권한도 학생에게 이양하는 평가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동료 평가는 안 되는 게 여기 있죠.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평가만 답이 될 수 있고, 이 자기 평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수업과 관련된 자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돼 있죠, 그죠?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온라인 수업 또는 원격 수업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죠. 원격 교육을 하고 이게 상당히 우리의 이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슈였죠, 그죠? 중요한 쟁점이었던 거고, 근데 문제가 상당히 평이해서 그렇죠. 학기 초에 학생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을 조사했다. 그러니까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학생의 지능, 학생 성별, 이라든지 경험, 흥미 이런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온라인과 관련된 이게 포인트죠.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 특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학습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학생 자신만의 학습 목표, 여기 이제 포인트죠. 보시면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 원격 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건데, 이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겠다. 토론 게시판. 그러니까 토론 게시판 활용 방안은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론 게시판, 학생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론 게시판, 이렇게 접근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딱 범주가 두 가지 범주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서술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점, 교사 협의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A안은 문제를 확인한 후에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요. A안은 목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두 탐색한 다음에 각각의 결과를, 장단점들을 다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최선의 방안,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하고 있으니까 합리 모형이죠. 합리 모형. 그 다음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수 대안들이 나오겠죠. 그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B안은 점정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점정 모형으로 결정했어. 나는 B안에 따른 구체적 방안을 다음 협의회 때 제안하기로 했다. 뭡니까 이게? 학교 운영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싶은데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하고 싶은데 이걸 A안 합리 모형에 따라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것인지 점정 모형에 따라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점정 모형으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서 제안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그 현실적인 불만족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로하도록 제시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수의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답안 보겠습니다. 늘 했던 식으로 답안을 서술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최근 실사로 해서 최근 학생 참여 수업이 강조됨에 따라 학생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는 1번 논점, 2번 논점, 3번 논점 등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되고 4번 논점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된다. 제시문의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주제와 연계해야 되겠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 확대, 이게 이제 주제어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논점은 교육과제 운영 관련되는 것이니까 교육과제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슬라이드 등에 따르면 김 교사가 언급한 기존 교육과제 운영의 관점이 뭐냐 했으니까 충실도 관점이죠. 그래서 충실도 관점의 장점, 아까 언급했던 것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러나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니까 교사가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단점. 교사 역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초등 임용 제가 해설하면서도 초등 임용도 슬라이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초등 임용이 당에 그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 2년 걸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죠. 작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 반면에 김 교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생성 관점이고, 생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자,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평가 권한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일도 중요하다. 김 교사가 적용하는 평가 방식은 자기평가이고, 자기평가 교육적 효과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자기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적인 형태로 자기평가를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체크리스트라든지 평제 촉도법 등을 제공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할 때 자기 성찰 내용을 포함시켜서 스스로 평가해보도록 한다든지, 이처럼 평가 측면에서 학생의 기회가 확대되려면 자기평가를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된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온라인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자체가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체도 올해는 그 논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한번 간접적으로 돌려서 나온 거죠, 그죠?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생 특성 측면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온라인 활용 능력, 역량이고, 학습 환경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 시스템과 콘텐츠 현황 등을 확인해야 된다.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여기서는 이제 교사 학생 상호간, 두 번째 학생 상호간 이렇게 서술했는데 다양한 답안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 줄, 이처럼 학생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A안은 합리모형의 장점, 단점 서술해 주시고, B안은 점정모형, 명칭 안 써도 됩니다. 명칭 서술하는 말이 없으니까. B안의 단점 제시해 주시고, 점정 모형에 따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려면 기존의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의 불만을 설문제나 학생회 등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점진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해서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처럼 학생의 기회가 확대되려면 학교 운영에서도 학생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된다. 전체 주제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조금 서론하고 비슷하게 써도 됩니다. 여기서는 다시 정리하는 형태로 썼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과 함께 교육 경험을 창조하고, 평가에서는 학생의 자기 평가를 확대시 해주고,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자. 나아가서 마지막 논점,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서도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전망 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헬스 강의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공부도 하기도 쉽지 않았었고, 또 시험장 가는 발길도 상당히 무거웠을 텐데요. 어쨌든 뭐 일단 1차 시험은 끝났으니까 잊어버리시고 2차에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합격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신 모든 선생님들 가능하면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파이팅.